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생전은 다들 읽어보셨죠? 그건 재미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지금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허생전의 평론? 이런 거, 제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제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좀 많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부분 이 이완 장군을 변씨가 소개를 시켜줘서 허생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셋 다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칼을 막 찾아가지고 막 목을 베려고 그래. 그런 장면인데 허생전 얘기는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이제 재미있고 이렇게 해서 허생이 이제 글 공부하다가 이제 한 소리 먹고 나서 나가서 변씨한테 돈 좀 주시오 한 다음에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매점 매석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상을 한번 펼쳐보려는 그런 거 그런 거 나오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끝부분에 변씨가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근데 아니 지금 뛰어난 분들이 다 초야에 지금 묻혀 있는데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완 장군을 이제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다 안 먹히죠. 우선 박지원 선생은 제가 실학자분들 중에서 홍대웅 선생, 박지원 선생, 최한기 선생에 되게 관심이 막 중고등학교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서양 과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했던 분들이에요. 홍대영 선생 지전설, 지구가 돈다는 거야. 황당한 얘기지. 우리의 감각이랑은 다르잖아요. 우리 감각은 지구 바깥으로 천도들이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돈대. 코페르니쿠스야. 근데 박지원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 청나라를 통해 들어와 있던 서구 문물이라든지 빠삭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게 수레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지형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활발한 그 경제 활동, 그런 그 부흥책을 내놓을 수 없다. 부국강병책을 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최한기 선생 정도 되면은 이제 인식론, 거의 자연과학적인 인식론까지 가시거든요. 기하학해서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기하학 예전에 얘기한 한 거 있거든요. 막 이런 거 LED에 대해서 어떻게 그 최한기 선생이라면 했을까? 제가 혹시 찾게 되면 링크 걸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한테는. 왜냐면은 이분들이 기일원론자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일찍부터 마음에 끌렸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영정조, 그 다음 세도정치까지를 이제 사셨기 때문에, 사도세자 사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일정한 그 정파가 꽉 세력을 잡고 있고, 그걸 해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성과도 있고 했지만은 일찍 돌아가셨죠. 그게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로 오는 거죠. 그냥 가문의 정치로. 근데 그때 당시에 예전에 그걸 볼 때는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 이완 장군한테 했던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는 그때 수업을 잘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이제 독서를 한 거라서
이 세 가지가 북벌론의 허구성을 폭로한 거다. 이렇게 아마 주로 이런 그 평론이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북벌론의 허구성.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허구성을 폭로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한 그 실리 외교적이고 그리고 부국의 방책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안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 제갈량 같은 인재를 해주겠으니 삼고 초려하겠느냐 했더니 어렵습니다. 이럽니다. 왜냐? 기득권 세력은 아주 이제 인재풀이 좁은 기득권 세력은 절대로 누군가 능력자를 등용하지 않죠. 우리 실학자라고 역사책에서 배우는 두 계열 뭐 이렇게 뭐 있다고 치면은 그분들이 다 이제 권력의 바깥에서 외치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이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등용 못 하겠다는 거야. 물론 이완 장군은 시기는 다릅니다. 이제 효종 때 북벌론이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일을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게 그 자리에 가면은 가장 좋은데 첫 번째 그 얘기를 했는데 못 하겠대. 그러니까는 그럼 됐다. 그러니까는 다음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는 나는 차선 이런 건 없어. 차선책은 없어. 나가라. 이완 장군한테 막 반말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제발 막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두 번째를 해보겠다. 자, 두 번째 뭐냐? 우리나라랑 명나라랑은 가까웠죠. 이쪽이 혹은 저쪽이 뭐 돕기도 하고 얽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죠. 청나라하고는 결이 다르죠. 청나라는 여진족이고 명나라는 한족. 물론 뭐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단일 민족 아니고. 근데 이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내치를 왕이 하고 왕이나 이제 대신들이 하고 외교 국방 외교 쪽은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때도 전시작전권은 명나라에 있어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랑 일본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죠. 거기에서 이제 장난질 쳐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막 했지만은 근데 그 한 놈이 장난치다가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나 그때나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실학자였고 또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얘기가 단순히 허황된 북벌론 비판으로 저는 이제 오늘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주로 했었는데 오늘 읽어보면서 야 이게 밸런스 잡힌 외교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명나라의 은혜를 받아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지만 명나라 쪽에서도 야 그래도 조선이 전체 한자 문명권 중에서 조선이 가장 명나라하고 긴밀했고 문화권적으로도 거의 뭐 빼다 박았기 때문에 조선이 그래도 우리를 많이 도와줬지 하고 망명을 많이 왔어요. 청나라 때. 이 망명 온 명나라 사람들에게 왕실과 통혼도 하고 또 제대로 된 뭐 그럴듯한 거처도 다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허생의 입으로 나왔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교가 다각적이 되는 거야. 명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청나라가 지금 현재 잡고 있고 한족은 수그러들어 있지만은 이 명분 요 차원에서는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까 권력을 못 나눠줬던 것처럼 재력도 한쪽에서 꽉 좁은 인재풀에서 다 움켜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완 장군이 못합니다. 다음 거를 얘기해달래. 짜증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허생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같죠?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인재들을 청나라로 유학을 보내라. 그래서 빈곤과도 합격하게 하고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청나라 쪽에 정보 이 스파이도 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제 거기에 들어온 좀 그 서구의 선진문물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 청나라 풍습 변발을 해야 되고 폭이 좁은 옷을 입어야 되고 한복 이렇게 다 고운 저기가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해야 되니까는 그런 거 예를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자제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는 허생이 칼을 막 이렇게 막 찾아가서 막 벨라고 해. 이완 장군은. 근데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것도 실리 외교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빈곤가라고 하는 거는 이 중국에서는 중하권 이 한자문명권 쪽에 있는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보는 그 입시입니다. 자국 말고 이제 예전 최치원 아시죠? 최치원이 막 여러 퀴즈를 다 풀면서 이제 막 갖고 놀잖아요. 농락해버리잖아요. 최치원의 그 재능으로. 근데 그 최치원이 어린 시절에 가서 빈곤과에 합격하잖아요. 빈곤과에 우리나라도 가고 그러니까 신라도 가고 발해도 가고 일본 여기저기서 막 빈곤과 막 들어갑니다. 베트남도 가고 막 이렇게 빈곤과에 가요. 근데 청나라는 우리가 저건 오랑캐 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질 않는 거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질 않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은 예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얘냐? 얘를 회복하려면은 소매 이 활 쓰고 칼 쓰기 편하게 소매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인재도 등용하고 그리고 명나라 쪽이랑도 연결이 되고 다 물밑으로는 다 외교가 복잡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너 임마 그것도 못하면서 하면서 칼로 막 벨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그 이전에 느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재밌게 다가오지만 근데 이완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얘기는 북벌론이 이제 사실 북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지. 안 돼서 실리 외교를 하고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북벌론을 주장을 이렇게 하는 그 세력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뭔가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북벌론이 아니라고 해도 그 당대에 필요했던 세 가지 인재 등용 그리고 다각화된 외교 두 번째가 이제 명나라 사람들을
대접을 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명나라 사람들만 대접해주면 어떻게 돼? 청나라가 또 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청나라에도 빈곤가도 보내고 대접해주는 거야. 근데 막 여기저기 산업 부분에 막 다 들어가. 과학기술 엄청 발달해 있었으니까, 청나라가,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언어, 마이클 잭슨, 거기에서 강희제, 권융제, 옹정제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밤새 그걸 했던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굉장히 강했거든, 실제로.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다각화해서 하면서도 실리, 그리고 오랑캐라고 하는 이 허명가, 허례의식, 소매도 못 줄이고 변발도 못해. 그러면서 뭔 북벌을 해. 그리고 무슨 예를 얘기를 하냐 이거지. 인재도 제대로 등용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다음에 명이 됐건 청이 됐건 양쪽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구워 삶아서 한쪽으로는 명나라 사람들 대접 좀 해주고, 동시에 청나라에 들어가서 빈곤가에 가서 아유 내가 빈곤가 합격했네 이렇게도 하고, 최치원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과학기술도 싹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싹 기술을 이제 가져오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 와서는 일본에서 싹 가져왔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또 싹 가져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청나라 걸 싹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런 시점에서 이 세 가지가 그냥 단순히 북벌론의 허구성을 폭로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허생의 입을 통해서 박지원 선생이 생각하고 있는 당대의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방안을 소설 속에서나마 나중에 이제 다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행방이 또 묘연해지고 막 이렇게 허생이 되지만은,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지만 그렇게나마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허생전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